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4살, 2살 아이와 함께 안양에 거주 중인 35살 직장인입니다. 신혼을 평촌에서 전세로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한 2, 3년 살다 보니까 이 동네가 이제 왠지 좋았던 거죠. 강이나 뭐 아니면 천변에 살아보자라는 게 이제 막연한 꿈이었는데 잘 살다가 안양에 이제 청약을 넣었는데 뜻밖의 청약 당첨이 됐다. 신혼여행지에서. 그럼 애가 4살이면 최소한 한 5년 전에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딱. 네. 그러니까 한 5년 전이면 상당히 아직은 그래도 가격이 낮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부부의 의견 대립이 시작이 됐는데 아내는 당첨이 돼서 너무 좋다. 이제 새 아파트 사는 거냐 하면서 뭐 이거 당연히 그렇죠. 내가 잘 모르면은 이럴 수 있죠. 2년 후에 들어가니까 돈 문제는 그때 생각하자. 당첨돼서 좋지만 청약 자체가 연습 삼아서 몇 번 넣어보자는 취지로 넣은 것 중에 평수가 큰 게 돼서 걱정이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연습 기본적으로. 삼아서. 청약을 연습 삼아 넣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청약에 이렇게 연습 삼아 넣다가 돼버리면 정말 그것도 나중에 포기하면서 날아가요. 저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청약이라는 거 뭔지 모르고 그냥 청약이 되면 다들 로또를 하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아시는데 당첨되면 뭔가 그냥 큰 돈 버는 건 줄 알고 넣으셨다가 날려버리는 기회 날려버리는. 특히나 민영 아파트, 민영 주택의 큰 평수는 추첨제가 많잖아요. 그런 거 그냥 넣었다가 20억짜리 당첨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집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월급 400인데 뭐 15억짜리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청약통장 날아가 버리고 그런 경우가 진짜 주변에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습 삼아서 하시는 거는 그냥 모의로 청약을 하셔야지 실제로 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근데 물론 이제 이때 시기가 좋았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이제 신축만 오른 게 아닙니다. 이게 구축도 다 올라가는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딱 사실 오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냥 운때가 맞아서 그랬던 거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금 계획을 세워보고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전세보증금과 잔금대출 활용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가지고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잔금대출을 받았는데 뭐 선착순으로 이때 그랬을 거야 아마. 대출 규제 막 조여가지고 2020 한 20년 말 2021년 초. 저도 기억나는데 그때 뭐 대전의 수협인가 거기서 새벽에 뭐 문자를 뿌렸나 오늘 뭐 몇 명만 한다고 40명만 만난다고 그랬더니 이제 줄을 쫙 서가지고 옆에 그 경찰차도 한 대 서 있고 이랬던 일이 있었어요. 대출 규제가 이제 엄청 심했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다 겪고 나서 결국에 다 내고 취등록세까지 냈더니 이제 통장 잔고가 빈 거죠. 어떻게 됐네요. 근데 이제 고정 비용이 한 200만 원 초반 정도 나가는데 이분이 한 4에서 500 정도 받으시니까 한 절반 뚝 떼서 나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생활비로 해야 되는데 이제 생활비가 이제 200만 원을 살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집은 너무 좋아. 아파트 앞에 흐르는 물줄기에다가 막 조망권에다가 신축에다가 막 단지에 들어가면은 새 소리가 그렇게 나요. 이렇게 짹짹짹짹 거리는 소리가 좋아. 왜냐면 구축에도 새가 살거든요. 근데 구축은 왠지 조금 뭔가 까마귀나 까치 같은 게 사는 느낌. 비둘기 나오고. 비둘기 사는 느낌. 근데 약간 신축은 이상하게 약간 그 햇살하고 오후 2시쯤 그 햇살과 약간 그게 딱 섞이면서 우리 집 너무 좋다. 약간 이런 느낌 나거든요. 거기다가 또 옆에 또 천이 있으니까 살짝 나가면 또 애들 또 이렇게 손 잡고 나가가지고 또 봄에 막 김밥 먹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돗자리 깔고 이러면 기분 좋죠. 하지만 이 현실이 저한테는 과분한 삶이라는 것을 3개월 사니까 알게 됐다. 아내한테는 2년 실거주 의무 기간이 끝나면 나가자고 했는데 아내가 또다시 이제 반대를 합니다. 왜냐? 아내 의견은 이제 전세 주고 나가든 매매해서 나가든 어차피 집을 또 구해야 된다. 가능한 집이 없다. 네, 그래서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살자. 아이들 키우기 너무 좋은 환경인데 여기를 어떻게 떠나느냐. 그러니까 이게 살아보면 나오기가 참 힘든 거예요. 특히나 신축 아파트 너무 이제 처음에 그 전세를 물론 사시긴 했지만 너무 좋은 그리고 평수도 되게 크다고 하셨거든요. 큰 평수에서 너무 좋은 환경에 스타트를 한 게 이제 눈높이를 저걸 낮출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한 30평대 후반 뭐 40평대 뭐 사시는 거죠. 30평대 후반.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뭐 20평대로 간다거나 안 되죠. 아니면 뭐 아파트 살다가 빌라로 간다거나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신축에서 구축 가는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또 구축도 구축 나름인데 그 요즘에는 엄청난 그 IoT 뭐 이런 것들도 안에 다 있잖아요. 그게 있죠.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기능까지는 없었고 그냥 뭐 보통 집에서 엘리베이터 부르는 거. 그렇죠. 그거 정도가 우와 엘리베이터 미리 부를 수 있어 집에서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뭐 냉난방이고 뭐 다 IoT로 거기다가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신축급들이 이제 지하 주차장이 뭐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서울 안에서 지하 주차장이 없는 데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연식에 따라서는 지하 주차장
주차장은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안 돼 안 있는 되는 데도 거. 많아요. 걸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많아요. 돈 좀 아끼자 해서 구축 갔다가 우선 지하 주차장이 없잖아요. 네. 요즘에 막 눈도 오고 막 비 오고 막 네. 이러면은 막 춥고 할 때 막 애들 벌벌 떨고 있는데 막 주차 자리도 없어. 그 아빠 막 뱅글뱅글 돌고 있어. 그러면은 마트 갔다 오잖아요. 너무 그러면은 현실적이다. 짐을 그 뭐야 문 앞에 아파트 입구 앞에 내려놔야 돼. 현관 내려놓고 공동현관 나 앞에. 차 돌고 올게. 그러면 애랑 와이프는 없어. 이미 올라갔어. 그러면 나 주차하고 짐만 있고. 질질 끌고 들어가서 막 들어가야 돼. 올라가. 그러면 그거 하면은 나 진짜 신축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고. 그런데 신축이었다가 그걸 한다? 근데 매일 신축은 싸울 너무 것 좋잖아요. 같은데? 예. 신축은 너무 깔끔한데 여기서 갑자기 내가 더 좋을 순 없죠. 그다음에 밤에 막 눈 오면은 아침에 막 눈 긁어야 되거든요. 그거 진짜 짜증나요. 그 눈 쌓여가지고 그게 살짝 얼면 이건 뭐 녹지도 않고 더럭더럭 카드로 아무리 긁어도 안 되고. 저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뜨거운 물 부었어요. 뜨거운 물 부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뜨거운 물 부으면 그게 얼어가지고 안 돼요. 이게 와이퍼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보면 너무 늦어서 새벽에 출근해야 되니까 우선 갔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내밀고 운전 그때 이렇게 생각이 하고. 갑자기 나네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신축이 좋다.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그래서 돈을 모으기는커녕 매달 마이너스로 살고 있습니다.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했었다. 근데 이거는 참 심각한 상황인데 마지막 세 번째는 반박 불가의 현실이 있습니다. 뭐냐? 아내 의견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제 주변 아파트 저의 지역인 안양권만 찾아봐도 거래량이 절벽입니다. 아내는 전세든 매매든 뭐가 활성화가 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때가 어떻게 아니다.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되게 답답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되게 싸게 샀어요. 그러니까 16년, 17년 뭐 요때 17년, 18년 요때 분양 받으신 것 같아서 분양가가 이제 7억 7천이었는데 지금 한 14억 정도로 됐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14억으로 나온대요. 네. 거기다 이제 대출이 이제 당연히 7억에 분양 받아서 대출을 이제 갚고 계셨으니까 네. 대출 잔액이 뭐 많지는 않겠죠. 5천 줄어가지고 4억 지금.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때 샀으면 다른 아파트들도 뭐 다 2배씩 올랐기 때문에 뭐 꼭 분양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시세도 많이 올랐으니까 아내 입장을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은 아니 뭐 이렇게 돈도 많이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 여차하면, 아니냐. 여차하면. 아니 뭐 열심히 월급 벌어가지고 저축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불어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있고 이제 남편분들은 얘는 모르겠고 이게 먼저 당장에. 대출 내가 4억을 계속 갚아야 되는데 월급을 받아왔는데 반토막이 날라가. 그럼 나머지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답답한 거죠. 주말에 알바도 하고 2년 동안 야근 뛰고 이러고 있는데 네. 보면 이제 아내랑 애들은 신축해서 너무 좋아. 근데 나는 지금 집을 즐기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차도 내가 조금만 삐끗하면 이 집이 차도 지금 2016년 투싼 중고인데 이게 차가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남편분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이게 14억짜리 집에 사는데 나도 G80 정도는 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좀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알바도 뛰고 막 이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담대 원리금 상환 때문이다.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이제 아내를 좀 설득해달라. 그런 논리를 좀 만들어달라 이러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지출이 좀 많은지부터 한번 따져봐 주시죠. 네, 일단 관리비가 45만 원. 이게 평수가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네. 45만 원 들어가고 이분이 또 이제 출퇴근 지역이 여기서 꽤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네, 네. 주유비하고 통행료 합쳐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출근하는데 저 비용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건 못 아끼는 돈이죠. 네. 그리고 약간 아낄 수 있는 돈 이제 휴대폰 요금인데 휴대폰도 20만 원. 애들이 휴대폰이 있나? 아니 두 분. 4살짜리가 휴대폰 아직은 없고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이게 우리 보면 상남자들 사연 올라올 때마다 항상 늘. 휴대폰 진짜 알뜰폰 안 쓰는 분 네.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쓸 이유가 없는 게 물론 이제 그 프로모션이 언제 사라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옮기기만 해도 뭐 6개월에 뭐 10,000원 요금제, 뭐 100원 요금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알뜰폰으로 바꾼다고 해서 내가 어떤 뭐 피해를 입거나 손해 보는 부분은 없잖아요. 없죠. 통화나 네. 이런 거 다 비슷한데, 근데 단순히 그냥 비용만 더 나가는 거니까 이런 건 좀 줄여가지고 네. 뭐 차라리 이걸 뭐 저축을 하시든지 뭐 대출을 갚든지 하시는 게 뭐 무조건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넷 2만 인터넷 원, 2만 원. 경조사 2, 30이면은 저게 많이 들어가죠. 적지 경조사. 않네요. 네, 경조사. 근데 아마 이분 나이 또래에서 이제 슬슬 결혼을 하나 싶은데 34살 정도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뭐 끝물일 수도 있죠. 결혼은 끝물일 그렇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회사 생활하면은 뭐 네. 나가는 게 좀 있습니다. 네. 식비 45만 원이면은 아내분도 좀 정말 어떻게- 안 쓰는 거죠. 진짜 안 쓰는 거죠 이거. 네 명이서 네 45만 원 정도. 그리고 배달 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보험이 이제 39인데 저게 좀 과하기도 하고요. 이게 아내분이 보험 10만 원이라는 거를 좀 줄일 수 있나요? 각자
진짜 10만 원 정도도 한 2, 3만 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가입해 놓은 거니까. 그리고 네. 자녀들이 요즘 너무 비싸긴 한데 아이들 보험이 네. 엄마 아빠들 욕심 때문에 애들 보험을 너무 비싸게 드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신생아 때는 애들이 뭐 정말 뭐 아플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네. 그래도 애들이 뭐 아주 많이 아프지 그래서 않은 사실 경우들이 많은데.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신생아 때 위험률이 높아가지고 실비가 비싸요. 그러다가 한 4살 정도 되면 이제 그때 바닥 찍고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가는.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아마 첫째는 지금 싸져 있을 거고 둘째가 첫째보다 더 비쌀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부모님들이 자칫 잘못하는 특약들이 있는데 입원비 특약 이런 거 네. 뭐 쏠쏠하거든요. 애들은 그냥 아프면 입원시키면 되니까. 네. 저 엄마 아빠야 뭐 아프다고 회사 째고 뭐 입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애들은 아프다 그러면 바로 입원시키면 입원 일당 뭐 2만 원 3만 원 나오는 것들. 네. 그게 보험료가 한 달에 한 8천 원 9천 원 정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내고 한 2, 3만 원 나오니까 짭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특약들이 있으면 그런 거 삭제해도 보험료 조금은 줄일 수는 있고 지금 엄마 아빠에서도 한 2, 3만 원 정도씩은 줄어들 여력은 있다. 이게 보험료가 어쨌든 내가 버는 돈에 우리 가족이 버는 돈의 10% 정도를 지금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기서 내고 뭐 관리비 내고 이자 내고 하면 사실 저축할 방법이 없는 없죠. 구조인 거죠. 네. 물론 이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저축이라고 생각할 수는 그럴 수 있지만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이분들은 지금 현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잖아요. 뭐 중간중간 돈이 모이게 되면은 이제 현금을 좀 채워놓고 한다긴 하시는데 예전에 한 2천만 원 여윳돈 있던 게 이제 쭉 감소해가지고 지금은 한 500만 원 정도 수준 근데 그렇게 내려와 어차피 있는 거니까. 이자가 한 달에 한 150 정도 넘기 때문에 실제로 저축이라고 할 그렇죠. 금액은 뭐 한 네. 5, 60만 원 정도밖에 네.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한마디로 이제 좋은 집에 완전히 몰빵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생활은 이제 극도로 아끼면서 사는.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모든 거를 약간 포기하는 약간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사연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네.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려주세요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청약을 어쨌든 넣으셨는데 그게 청약이 언제 되신 거죠? 그게 19년도 초에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뭐 어쨌든 잘 됐으니까 뭐 다행인데 지금 상황이 힘드신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야근도 하고 막 저 주말 알바도 하고 막 그러세요? 어떤 거 하세요? 지금은 일단 안 하고 있고요. 아, 지금은 안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회사원 생활을 좀 했었어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도저히 그때도 뭐 지금이랑 비슷하게 벌었는데 조금 더 벌어야 될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를 조금 했었고 네. 지금은 작년부터 조금 조그만하게 이제 사업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네. 예, 그 이후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업을 하니까 좀 더 번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뭐 조금 더 벌기는 하는데 네. 아무래도 뭐 지금은 자본금을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음.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예전이랑 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는 돈은 400에서 450 요 정도 많으면 500. 한 뭐 500 여기 정도. 써주신 거 그거죠. 아.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사시면은 집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네. 근데 집에서 나오는 순간 너무 힘든 거잖아요. 집 안에만 있으면 좋은데 집을 나오는 순간 다 돈에 대한 압박이 오고. 거의 집에 있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즐기지는 못했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 써주신 거에서 제가 느꼈던 건 첫 번째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을 그냥 전세 주면 다 해결이 되는데 전세를 주고 그냥 대출을 갚고 두 부부가 이제 적당한 정도의 어떤 주거로 이제 옮기는 순간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분한테 이 집을 팔겠다고 혹시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아내분이 그 반박하는 거는 팔자는 거를 반박하는 거지 전세 주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팔고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이제 그게 의견주의 잘 안 돼가지고 그럼 전세를 주고 나가자고 했는데 이제 아내 의견은 이게 신축이다 보니까 네. 그 매매량이 이제 적다 보니까 잘 네. 나가지가 않는다. 그럼 전세는 잘 나갈 텐데. 전세도 지금 만들어진 지 이제 한 2년 조금 안 됐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 평수가 뭐 국민평형 84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은데 아. 이제 저희 평수는 조금 크다 보니까 거래량이 적어가지고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놔 보셨어요 전세? 내놓는 게 이제 협의점이 맞아야지 이제 안 내놔 보셨죠? 대략 지금 그 평수의 전세 시세는 얼마 정도 해요? 대략 한 8억에서 8억 5천 정도. 8억 그러니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집에 거주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고 아까도 제가 잠깐 전화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연봉이 뭐 낮으신 게 아닌데 이 집에 사는 분들에 비하면
비하면은 높진 않을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더 약간 소비가 더 클 거거든요. 아마 월 생활비를 4,500 이상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13억, 14억 하시는 집에 사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가 4살, 2살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애기들끼리 뭐 기어다니고 뭐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학교를 가거나 뭐 유치원을 가거나 뭐 영어 유치원 간다고 그러고 뭐 어디 해외여행 가자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우리 소득으로 이거 주변에 있는 사는 분들을 따라가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어린이집 다니고 같은 유치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너네 집도 이렇게 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주변에. 그럼 그거를 버티고 있는 것도 엄마로서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저도 이제 부인남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조금 아내가 좀 이렇게 공신력 있는 분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조금은 좀 한문철. 얘기가 듣지 않을까 해서.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7억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있고 13억, 14억 주고 살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전세를 8억, 9억 내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 부류가 같은 집에 사는데 소득이나 생활 수준이 다 달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3억, 14억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전세 8, 9억을 살아도 상관없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동네 나도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막 직장인들은 그치. 없어지고 다 사업하는 사람들, 뭐 의사들, 변호사들이 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네 그 안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신축이고 좋으니까.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아내분도 힘들어져요. 그거를 꼭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네. 제가 봤을 땐 소득이 1,000만 원 정도 되셔야지 이 집에 사는 게 뭐 만만하다 정도의 느낌일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댓글로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맞벌이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애들이 이제 4살, 2살이면은 네. 어디 이제 맡기기도 조금 어렵고 네. 이제 9시 반에서 10시에 이제 어린이집을 갔다가 이제 네. 4시 반쯤 오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맞벌이 하셨었어요? 예, 원래는 맞벌이를 했었고 네. 자녀 계획을 세우는 와중에 이제 조금 첫째가 빨리 생기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첫째 키우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일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내의 이제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경단녀가 된 상태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소득을 그러면 한 900에서 1000 이렇게 늘릴 방법을 찾든지 그러니까 사업이 엄청 잘 돼서 뭐 그러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이제 뭐 소득을 늘릴 방법은 없는데 이 상황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식비를 45만 원 정도 쓰시는 거면 안 쓰는 거거든요. 진짜 안 쓰는 거예요. 네, 저희 정말 거의 뭐 아이들만 먹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기저귀 값도 없어요? 기저귀는 또 그 시에서 그거 나오는 주는 게 걸로?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저귀 값은 안 들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 애들이 이제 8살, 4살이 되잖아요. 8살, 6살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한 달에 한 200은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200만 원 어디서 낼 거냐고. 그러면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생활비를 써요. 왜냐면 집을 포기 못 하니까. 나중에 되면은 이제 고등학생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애들 학원 보내고 막 재수한다고 뭐 재수하는데도 막 몇 천만 원 들거든요. 그런 돈들 막 다 넣는 게 이 재산이 집밖에 없으니까 집을 담보로 막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족한테 좋은 일이 아닌 거죠.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집만 좋고 나머진 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 뭐 아내분께서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225만 원 요 정도 내자라고 하셨지만 저거 실제로 원금하고 이자 분리해 보면 엄청나게 이자가 뭐 대부분 있거든요. 거의 190? 이자가 150, 160이 넘어요. 그 정도니까 사실은 내 돈 2억에서 3억 밀어놓고 거기에 150, 160짜리 월세에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돈이 모이지는 않고 있고 집값이 올라주면 이제 다행인 거긴 한데 그래서 파는 것보다는 전세로 빨리 바꾸고 지금 기름값도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거리가 먼가요? 회사에서? 네, 조금 한 40km, 50km 정도 아이고. 되는 데를 이제 출퇴근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 인근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를 새로 키우는 게 다시 자리 잡고 키우다가 나중에 아이들 정말 다 크고 뭐 정말 우리가 돈 많이 벌게 되면 그때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지금은 애들 유모차 밀고 그 조경 이쁜 동네 돌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나중 돼서 딱 진짜 한 4년만 지나면 이 동네에서 애 키우는 게 너무 스트레스이실 거예요.
정말 다른 애들은 막 좋은 옷 입히고 막 학원 다니고 뭐 발레도 배우고 피겨 스케이팅 배우고 막 이런다는데 우리 애는 하나도 못 해줘. 네. 하나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동네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돈을 벌어야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돈을 못 버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주하기 너무 과하게 너무 비싼 집에서 지금 거주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집값으로 치면은 한 5억대 이하 네. 그런 데 가서 뭐 이거 전세 주시고도 돈이 남잖아요. 그렇지. 네. 한 5억 남잖아요. 네.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전세 얻으셔도 뭐 되고 아니면 뭐 전세 한 2, 3억 얻으시고 나머지 돈 가지고 뭐 다른 걸 하셔도 되고. 그래서 굳이 여기에 살면서 얻는 이득이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주거비 좀 낮추신 다음에 네. 여름 휴가라든지 뭐 겨울 휴가라든지 이럴 때 한번 애들 데리고 어디 뭐 놀러라고 더 가시는 게 싸게 먹혀. 지금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이게 삶이 이거 거의 유지가 되나? 안 돼요, 안 돼. 여유가 이거는 하나도 절대 안 없는데. 돼요. 이건 절대 안 되고. 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있어서 달팽이도 그렇지 살려주세요. 않은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보면 야 무슨 순자산이 10억이 넘는데 우는 소리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숫자로 보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이거 뭐 여윳돈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본인은 본인대로 출퇴근 멀리해서 고생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돈 없어가지고 애들만 겨우겨우 먹이면서 가는데 네. 결국에 우리 집 많이 올랐고 우리 집 멋진 집이고 나는 부자야라는 약간 그런 감성은 있을 수 느낌. 있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는 거는 너무 고생스럽게 살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 이제부터 소비가 급등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세 주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 집을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전세 주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애들이 더 크기 전에 나가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미래가 걱정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만 지출 늘어나도 저 적자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아, 이게 애가 한 5살까지는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4, 5살 때는 어디 살았는지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돼. 이게 6, 7살 때 가잖아요. 그러면 아빠 우리 상황 많이 안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야 돼. 지금 빨리 가가지고 약간 그 신축 빌라 같은 데 있어요. 회사가 혹시 어느 쪽이세요? 뭐 서울 쪽이세요? 서울 좀 아래에 있고요. 아, 저기 강동 쪽. 강동 쪽. 아, 그럼 뭐 하남이나 뭐 미사 네. 이런 데 가면은 빌라 같은 거 있어요. 신축 빌라 같은 거. 그런 거 한 30평대 가서 사셔도 훨씬 싸게 먹히거든요. 네. 전세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살면서 동네도 조용하고. 아, 동네 거기. 조용하죠. 네. 뭐 거기도 호수 있거든요. 다 있어요. 거기도 거기는 한강이 있어. 미사는 한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나가면 바로 한강이니까 그렇게 네. 살면서 약간 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내분을 꼭 설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내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정말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조금 있으면 한 2, 3년 지나면은 감당 못해요. 진짜 답이 안 네, 나올 아마 것 같이 같아요. 보고 있을 겁니다. 감당 절대 못 하고요. 그다음에 그 동네 엄마들 그 커뮤니티에서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밀려 나가게 됩니다. 아니면 따라가는 순간 가랑이 찢어져요. 한 달에 150, 200은 더 써야 돼. 맞습니다. 갑자기 막 나 어떡하지? 나 쿠팡 배달 뛰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사업 잘 되셔서 나중에 다시 금이 환영을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깔끔하게 이사 가자. 회사 근처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 근처. 저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찍 퇴근하셔서 육아 좀 같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되죠. 같이 하시고. 그게 훨씬 육아도. 좋죠. 그렇게 해서 차라리 식비도 사실 너무 낮아요. 저거 저렇게 안 되고 그리고 애들 옷도 사야 되고 앞으로. 애들 굶기는 거 아니죠? 45만 원. 내가 봤을 때 두 분이 하루에 한 끼 정도 라면 드시는 거예요. 안 그렇고서는 이게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만큼.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이걸 어쩔 수 없는 게 살아보면 너무 좋거든요. 그치. 이게 좋은 차 타다가 그랜저 타다가 갑자기 캐스퍼야, 캐스퍼. 그런 거 타라 그러면 못 탈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못하죠. 좁아서 어떻게 카시트도 안 들어가. 마찬가지거든요. 집 그렇게 넓은 데서 이제 짐도 옮길 생각하면 끔찍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결단 한번 내야 네, 됩니다. 한번 결단은 하실 때가 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가고 나서 또 적응하면 그 다음에 또 괜찮은 또 그런 시기가 오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 2, 3년 정도 즐겁게 살았다. 좋은 경험했다. 네. 네. 지금 실거주 2년은 지났나요? 네, 실거주 2년은 지나서 양도소득세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제가 봤을 때 뭐 굳이 파시지 마시고요. 네.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세를 한번 내놔 보시고 전세를 최대한 좀 비싸게 맞추자. 지금 뭐 전세가 뭐 다시 약간 좀 상승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뭐 더 살아서 전세를 더 비싸게 맞추자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5천 1억 더 받는 게 뭐 큰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지금 그냥 주시고
하시고 나가가지고 새로운 데 가셔가지고 주유비도 아끼시고 관리비도 아끼시고 하면은 어우. 아무리 못해도 거의 뭐 주담대 상환까지 합치면 한 300 이상 저축하시겠네. 어우, 그거 지금처럼 사시면. 어우 여유로워. 어우 숨통이 확 너무 튀네. 행복합니다. 한 달에 300 저축하는 이게 상상만 해도 행복하잖아. 한 달에 300을 저축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한 달에 100원도 저축 못하니. 네, 오히려 30에서 50 적자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그게 더 네. 좋을 거라고. 저도 저희는 생각해요. 여기서 더 줄이려고 그 알뜰폰도 지금 이제 아니, 변경하려고 그건 당연히 그건 당연히 바꾸는 건데. 네. 괜히 이제 뭐 전세로 갔다고 해가지고 휴대폰 비싼 거 쓸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거 줄여봐야 어차피 답이 안 나와요. 애들이 이제 학원 하나만 가도 네. 막 2~30만 원씩 내거든요. 애들 사교육비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150만 원씩 막 씁니다. 그 동네도.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이게 지금 상태로는 안 되니까 꼭 좀 결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이게 만약에 뭐 전세를 내놓은 적은 없는데 네. 전세가 안 나가는 경우도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우선 내놓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전세를 내놨다가 나갈까봐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예. 전세를 내놓는 게 우선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 집을 사신 거고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네. 그래서 지금 약간 걱정도 되고 그러실 텐데 상가 가면은 부동산 뭐 수십 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 네. 쭉 들어가셔가지고 전세 우리 집 몇 동이고 몇 호니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 뭐 급한 건 아닌데 그냥 뭐 시세대로 받고 싶다면 뭐 8억이든 7억이든 9억이든 얘기를 해주실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집들 열심히 보여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세입자를 근데 좀 잘 맞추긴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집을 또 막 망가뜨리고 막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진짜 가능하면 좀 복이야. 이게 웃긴 얘기인데 세입자는 오히려 의사나 약간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좀 소득이 있는 분들을 잘 맞춰 두시고 우리는 좀 이사 가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내놔 보시고 네. 내놓은 다음에 이사 가는 걸로. 네. 아내분 설득이 혹시 안 되시면은 이사 갈 만한 집을 먼저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몇 군데 좀 갔다 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신도시급의 신축 빌라 같은 데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애기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한 4, 5년 정도는 굳이 학군지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신축 빌라 정도 가가지고 이제 주차도 잘 되면서 이제 나름 살기 좋은 입지 그런 데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서 또 대단지 아파트로 가면 또 답이 안 나와요.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9억, 10억 하는 아파트 가잖아요. 그럼 거기도 빡세요. 그러니까 조금 좀 기준을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실거주 의무가 있었으니까. 네, 2년 실거주 의무 있었으니까 그렇고 지금은 근데 아파트 전세는 잘 나갈 것 같은데요. 요즘 특히나 네. 그렇고 지금 이게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는데 7월 1일부터 임대사업자들도 이제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이 빌라나 이런 데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가 어려워서 보증금 낮추거나 뭐 이래야 될 텐데 거기에 세입자 맞추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근데 반면에 이제 아파트는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니까 네. 뭐 시세가 딱딱 나올 테니까 그럼 또 전세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도 들고 그래서 뭐 우선은 좀 내놔보고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설득하는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 3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그쵸. 이제 애들 데리고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 아내들이 병원이랑 이런 거가 이제 동네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새로운 동네를 간다는 게 사실 상당한 리스크도 있거든요. 새로운 또 어린이집. 병원 알아봐야 네. 되지. 또 엄마들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네. 왜냐면 엄마들끼리 뭔가 이렇게 정보도 주고받는데 그리고 신축 아파트면 그 입주자 커뮤니티 있단 그런 것도 말이에요. 있죠. 처음에 생겨서 이제 뭐 105도 처음부터 그냥 입주하기 전부터 뭐 그렇게 친해진 분들 그러니까. 계실 텐데 그런데 이제 새로운 동네 가면 이제 처음부터 완전 그 외톨이처럼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약간 힘들 수도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소위 비닐 뜯고 들어왔잖아요. 비닐 뜯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가 다 내 손길 안 닿는 데가 없어. 이게 이 먼지 하나하나가 다 단순히 재물 뭐 집이 아니라 이건 나의 어떤 그렇지. 그 감정을 막 그냥 이런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그 막 피규어 같은 거 모으는 분들 네. 있잖아요. 근데 엄청 고가 피규어인데 막 애지중지한 거예요. 네. 얘를 갑자기 갖다 버리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겠어요. 그 허전함을 달래주셔도 다 채워주셔야 됩니다 남편분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 절대 없다. 유지 못한다. 네. 이거는 길어봐야 2, 3년 정도 유지하되 네. 그 다음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이사 가면은 더 문제. 그때 되면 애들도 커가지고 엄마 이사 안 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정말 이 집에 살아야 돼? 막 이러거든. 우리 망했어? 막 엄마 내가 더 잘할게 막 이러거든요. 이런 못 갑니다. 그러면 엄마 나 용돈 안 받을게 이러면은 이제 못 가요. 그때부터 못 가기 때문에 지금 가셔야 된다. 네. 꼭 좀 아내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